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보보인형 실험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사회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보인형 실험은 알버트 반도라라는 심리학자가 1961년에 진행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배우고 그리고 또 폭력적인 행동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실험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보보인형 실험의 기여와 결과 그리고 이 실험이 사회적 학습 이론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보보인형 실험은 알버트 반도라가 아동의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연구하기 위해 설계한 실험입니다. 1961년 반도라는 아동들이 어떻게 모델을 보고 행동을 모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회적 학습 이론의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게 됩니다. 자, 실험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라는 먼저 아이들에게 이 보보인형이라는 인형과 함께 행동을 하는 성인이나 또래 아동의 모델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델의 행동은 두 가지를 나눠서 보여줬습니다. 먼저 폭력적인 행동을 보는 아이들과 비폭력적인 행동을 보는 아이들로 나눴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에서 모델은 보보인형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리고 인형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인 행동 집단에서는 모델이 보보인형과 함께 단순하게 놀아준다거나 혹은 껴안거나 하는 등의 공격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은 각각 이런 폭력적이고 비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모델을 관찰한 후에 모델이 보여준 행동을 모방하는지 여부를 측정했습니다. 보보인형 실험의 결과 어떻게 됐냐? 그래서 실험 결과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은 모델의 행동을 강하게 모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폭력적인 모델을 맡은 아동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사회적 학습 이론을 강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아동들이 모델이 보여준 폭력적인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폭력적인 행동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보보인형을 때릴 때 주먹으로만 쳤는데 아이는 이제 그 행동 외에도 발로 찬다거나 아니면 뭐 눕혀서 이제 압박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자신만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인형을 다루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아동들이 부모나 다른 성인 그리고 심지어 TV나 영화의 캐릭터를 통해서도 얼마나 쉽게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보인형 실험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학습 이론의 핵심을 증명해준 중요한 연구입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을 시작하고 보보인형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성인 모델이 보보인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눈으로 직접 지켜봄으로써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방입니다. 관찰한 행동은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것을 혹은 살짝 비틀고 변형해서 적용하는 것이 모방입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아동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이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강화와 처벌입니다. 사회적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하나의 요소가 바로 강화와 처벌입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선택할 때 그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는 그 행동을 다시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데 그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반복되지 않겠죠. 오히려 줄어들겠죠, 빈도가. 보보인형 실험에서는 모델의 행동이 강화나 처벌 없이 단순히 관찰되는 것이었지만 실제 사회에서도 미디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행동의 결과를 강화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언론, 대중들의 질타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죠. 그 행동 결과가 처벌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 기부를 했는데 연예인이 아주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칭찬을 한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강화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사회학습에서 일어나는 강화와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라는 앞에서 얘기했던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행동을 배우고 그 행동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우리는 주변 사람들, 특히 모델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 아버지가 싫다. 이런 사람들 나중 갔을 때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말로는 이제 닮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변 사람, 즉 아버지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오히려 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보보인형 실험은 단순히 아동의 학습을 넘어 사회적 행동의 형성과 전파에 대해 중요한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접하는 아동들이 그러한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실험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자나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접하는 이런 콘텐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유튜브 키즈라는 이제 채널로 아이들이 보는 영상은 좀 더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이런 장치가 있죠. 이런 것 또한 아동들이 얼마나 쉽게 사회적으로 학습을 하고 보는 것만으로 이런 행동을 배울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미디어를 조금 더 거리를 두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네, 결론. 오늘 발표에서는 보보인형 실험과 이를 통해서 확인된 사회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보인형 실험은 아동들이 어떻게 행동을 배우고 그 행동이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의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 실험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사람들의 행동이 주변 모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 우리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태도가 어떻게 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노출될 수 있는지 이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